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내미 등본을 하나 뜰 일이 있어가지고 막 찾는데 주변에 어디서 떼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본 무인 발급기를 막 찾았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상여 파트너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그때 광진구의 화장실 찾아주는 챗봇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었거든요. 읽어보고 나니까 공공데이터 포털은 원래도 제가 관심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데이터의 보고가 많이 들어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서 데이터를 다운받고 그 데이터를 학습 자료로 만들어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걸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내미 등본을 하나 뜰 일이 있어가지고 막 찾는데 주변에 어디서 떼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본 무인 발급기를 막 찾았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걸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가를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 공공데이터 포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CSV로 받아가지고 이제 처음에 그냥 학습을 통째로 시켰더니 데이터가 너무 많다고 오류가 떴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잘라서 올려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일단 엑셀에서 필터링 걸어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것만 뽑아가지고 그것만 이제 그 챗봇한테 자료로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 설정은 GPT-4 터보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리고 대화 스타일은 사실 기반으로 넣었고 응답 방법은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가 없다라고 안내해달라고 이렇게 했고요. 답변 스타일은 캐주얼하고 짧고 간단하게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챗봇 명은 무인 민원 발급기 찾아주삼이라고 정했고 파일은 아까 그 공공데이터에서 다운받았었던 서울시에 있는 그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정보만 필터링을 해서 CSV로 저장해가지고 넣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학습 가능한 글자 수 초과 이거는 제가 서울시로 고르기 전에 이 떴었던 거 캡처를 해놔가지고 이게 떠 있었고요. 서울시만 해가지고 했더니 학습은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 설정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챗봇을 가지고 좀 실험을 해봤었어요. 일단 챗봇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제일 먼저 물어봤었던 거는 내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무인 발급기가 어디야?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제가 의도를 하고 물어봤었어요. 내 위치 정보를 주지 않고 얘가 그러면 그 어디 있는데?를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위치를 정확히 모르니까 답변은 어렵다. 그런데 여기 뭐 몇 개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예시를 들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역 근처에 있다라고 했더니 그 근처에 있는 중림동 주민센터에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 대기 시간은 제가 학습했었던 자료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대기 시간이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공된 정보에는 대기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언급했어 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없다고 제시하라고 했었던 그 설정을 그대로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출처 노출 여부 이거는 앞에 있었던 서울 무인 민원 발급기 이거는 출처 노출 여부가 켜 있었던 상태였고요. 두 번째부터는 출처 노출 여부를 꺼놓고 하니까 이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챗봇 대화를 실험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막 이상한 것도 많이 던져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인생에 큰 고민이 있어.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걱정돼. 이런 것도 한번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요런 그냥 약간 말로 티키타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챗봇이 또 해주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벨루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 프롬프트를 우리가 고급 설정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나 챗봇 기능이 제공이 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이런 걸 했었는데 약간 티키타카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정도 프롬프팅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려주는 거나 뭐 이런 것들 설명해주는 거 이런 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내 지식이 제공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그 답변은 수행을 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때우고 넘어가는 것까지는 하지만 딥하게 들어가는 대답을 하는 건 아니다 이 정도로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급 설정을 이제 세팅을 해놓고 했었는데요. 고급 설정에서는 제가 어떤 포맷으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앤서 포맷이라고 해가지고 줬었고 그러니까 이 포맷에 맞춰가지고 대화를 해주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저 프롬프트랑 시스템 프롬프트 저번 주에 피드백 받았었던 거에 의하면 두 개를 크게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시스템 프롬프트는 이 유저한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의 근원적인 프롬프트고 유저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한테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유저의 답변
형태나 구체적인 포맷 같은 것들을 지정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유저 프롬프트에 들어갈 만한 내용들도 다 시스템에다가 넣었고요. 유저 프롬프트에는 그 기본 프롬프트만 넣었고 그 뒤에 보면은 어떻게 제공한다, 그리고 어떻게 너가 그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너가 해야 되는 답변의 형태 이런 부분들만 살짝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제가 롯데마트 서울역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발급기명은 종강역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신촌역으로 했었더니 신촌역으로 해가지고 잘 제대로 알려줬었고, 이대역 근처에는 이렇게 얘기했더니 외대앞역 이걸 알려줬었고, 그리고 내 근처에 키오스크 찾아줘, 내가 위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키오스크 찾아달라고 했더니 충정로역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계속 제가 위치를 안 주고 나서 키오스크 찾아달라고 하면 자꾸 충정로역을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제가 지금 있는 데가 이대역 근처거든요. 근데 그 근처를 내 어떤 와이파이 접속하는 걸 얘가 아나? 이런 느낌도 들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원역을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기다가 서울에 있는 것만 학습을 시켜놨기 때문에 수원역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성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 캡처를 해온 거는 이상하게 나온 경우들을 많이 캡처를 해온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답변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기는 했었어요. 이거는 뭔가 내가 프롬프트를 잘못 쓴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참조를 해왔던 그 광진구 현정님이 쓰셨던 것 같은데 거기는 보니까 마크다운 형태로 프롬프트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프롬프트를 제가 갖고 있는 이 무인 키오스크에 맞춰가지고 좀 수정을 해가지고 시스템 프롬프트를 바꿔서 넣었어요.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넣으면서 제가 바꿀 만한 부분들만 좀 바꿨고요. 그랬더니 이화여자대학교 그랬더니 이화여대학교로 나오고, 수원화성 그랬더니 요거는 수원화성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없습니다 이러고 정확하게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메인테이너십 그리고 프로페셔널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이런 프롬프트 문구가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거고요. 원래 있었던 거는 요 메인테이너 큐트 프렌들리 앤 휴머러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이렇게 있었는데, 그랬더니 막 이모티콘도 써주고 이렇게 그 친근한 말투로 써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었더니 제가 이제 강남 교보문고라고 했었더니 이 문고를 아마 도서관하고 문고니까 도서관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마당 도서관 앞에 있었던 코엑스 무인 키오스크 발급기 위치를 저한테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걸 보고 제가 깨달았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신촌로 174 근처 무인 민원 발급기를 찾아달라 그랬더니 마포대로 174에 있는 거를 찾아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시멘틱 검색을 하는 특성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74 이게 있으면 내가 지금 넣은 키워드랑 가장 유사한 거를, 의미상으로 유사하거나 아니면 숫자가 똑같으면은 그 숫자랑 똑같은 거를 여기 검색을 들어가가지고 그 정보를 뱉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숏 이그제크 이걸로 저 스타일을 바꿔서 했더니 이렇게 그 근처에는 수원화성이랑 비슷한 건 없다. 그래서 딱 그 정확하게 제가 제시했던 키워드랑 똑같이 일치하는 것을 위주로 많이 갖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실험들을 하고 나서 깨달은 바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시멘틱 검색을 하는구나. 그래서 수원 그러면 시옷 이응이잖아요. 그 초성이. 그래서 시옷 이응을 거꾸로 한 이응 시읒 이거랑 비슷한 거, 수유, 약수, 옥수 이런 거를 여기서 이제 검색 결과로 가지고 오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도 아까 책 관련이니까 문고 여기서 책을 연상을 하고, 책과 가장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제 도서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별마당 도서관 거를 갖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지 않았나 라는 이제 추측을 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깨달았던 점은 마크다운으로 하면 그냥 제가 자연어로 얘기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많이 갖고 온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연어로 명령을 했더니 옥수, 약수 막 이런 걸 갖고 왔는데, 마크다운으로 하니까 수원은 없는 데고 그냥 내가 예시를 갖다 주면은 서울에선 이런 데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고급으로 쓸 때는 마크다운 문법을 활용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벨루가나 이제 RAG 레그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뭐 주변에 있는 뭔가를 찾아줘 하는 거는 사실 시멘틱 검색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지리 정보를 추가적으로 학습시키지 않는 이상은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추론해가지고 답을 갖고 올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걸 더 정확하게 가려면 구나 동 요거까지를 입력을 해달라고 유저한테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답변 키워드를 요청을 쿼리를 받으면 제가 학습시켰던 데이터 안에 보면은 시, 군, 구, 동 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키오스크 위치된 곳에. 그러니까 그 동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그 시멘틱 검색을 더 많이 맞는 걸 갖고 오게 되면은 동하고 구가 맞으면은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추가적으로 이번 주차에는 제가 아직 해결을 못했고, 혹시 여기서 질문을 하면은 파트너님들이 답변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제가 실험을 하는 도중에 마크다운을 저도 사실 오늘 처음 이걸 해보는 거라서 그냥 대충 제가 느낌상으로 뭐 중괄호도 쓰고 그 안에다가 막 이상한 거 넣고 막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중괄호를 넣고 그 안에다가 자연어를 넣었었어요. 저도 같은 경우에는 CSV의 그 열 이름을 거기다가 넣었더니 중괄호가 올바르지 않게 사용되었다는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괄호를 프롬프트에다가 쓸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 여쭤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마크다운 문법을 이제 GPT나 이런 애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봐서 대충 개념은 알겠는데, 마크다운 문법이 그럼 딱히 뭔가 딱 정해져 있는 이렇게 써야 마크다운 문법이다 이 느낌이 아니라 그냥 샵 하나, 샵 두 개, 그리고 들여쓰기 이런 걸 하면 마크다운 문법이라고 하는 건가? 마크다운 문법으로 일반 자연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 마크다운으로 더 괜찮은 마크다운 문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팁이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여쭤보려고 질문 두 개를 던지면서 오늘 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